마음건강 콘서트 제2부 지구가 묻고 장우석 작가가 답하다. 장우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장우석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우석 작가이고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10대 때부터 20대 때까지 후반까지 10년을 겪고 30대 이후로 회복이 돼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8년간 일했고 그 후에는 심리상담사로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개수는 30문항입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해소법,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원인과 치유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요인과 심리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뇌 취약성도 있고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트라우마들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뭉쳐져서 감정이 고인물같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딱 맞았을 때 조직병이 유발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학적으로는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 관리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수면, 식사, 운동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자기만의 해소법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풀고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해서 상당 기법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서 털털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을 수 있다, 삼털 삼나 같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어나갈 수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이나 어려움들을 직면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많이 듣고 호소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여러 관점에서 보완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과정과 애도의 과정과 슬픔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다시 회복이 돼서 고통을 잘 이해해서 회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긍심이나 자존감, 자신감을 높이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과 여러 가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성공들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작은 소소한 소확행을 하면서 뭐 어디 활동을 하거나 산책을 가거나 사람들을 소소하게 만나고 은행 일을 보거나 뭐 소일거리로 찾아서 운동을 하거나 하면서 성취를 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쓰는 것에 자신이 붙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나가다 보면 속이 시원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서 자기를 좋아하다가 이해하다가 사랑하는 방법까지 가고, 또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생각에서 자기를 좋아해서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은 성공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들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하나씩 갖고, 그다음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적성에 맞는 일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점점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과 긍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갈등과 화병의 원인과 치유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갈등과 화병이요. 예. 죄송합니다. 갈등과 화병에 대한 생각은 인간관계에서는 친밀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친해지다 보면 갈등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숙기로 가면서 갈등을 풀어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데, 대부분 이제 화병이라는 거는 1960년, 70년대를 살았던 그런 세대 어머니들이 화병이 많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억눌린 감정, 자기 감정을 거절하기, 부탁하기, 요구하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 내면으로 스며들어서 화를 모아가지고 화라산 같은 상태가 돼서 갑자기 난데없이 뚜껑이 열린다거나 부정적 생각이 분출되는 그런 것을 화병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만 있는 것이 화병인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는 개인주의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과거의 어떤 질병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됐고,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소통법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을 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하고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갖췄을 때는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제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되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안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60%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7대 2대 1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무가치나 무의미, 우주나 블랙홀 같은 그런 것에 빠져거나 거기에서 헤쳐나가는 원인과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 대부분 이제 정신증의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있다 보면 자기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가치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 주인공을 노릇을 하는데 세상하고는 점점 괴리되고 분리되면서 자기만의 망상환청의 세계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고립이 되면서 결핍이 되다가 마음속에서 상처가 일어나고 그 세계가 현실이 아닌 것을 자각하면서 더 괴로워하면서 은둔형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과 연결돼서 소통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해서 자기 마음을 열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뇌 건강에 살리는 좋은 법과 또 뇌를 살리는 법이 있는지. 예,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종교학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연결을 했는데 부정 감정을 털어내면 거기에 감사 습관을 들여서 사랑 에너지보다 5배가 강하고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기도를 하면서 운동을 해서 뇌량을 두껍게 하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도와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긍정적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정 감정을 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운동을 하고 몸을 쓰면 체력이 단련돼서 정신력도 좋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통해서 사회기술 훈련이나 인간관계 소통을 통해서 점점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눈치도 생기고 코치도 생기고 사회성도 길러져서 일할 수 있는 단계,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집단 상담이나 히어링 보이스, 당사자 연구, 기타 등등등 오픈 다이얼로그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속으로 회복 모임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자조 모임도 권장하고 당사자 단체나 가족 단체 모임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은 어떤 거냐면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놀기만 하고 의미 있는 활동,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봉사활동이나 일이나 그리고 또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때 이 정신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 5가지를 추구하면 뇌가 회복되고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정신건강이 회복돼서 신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집착과 중독, 고집에 대한 원인과 헤쳐나갈 수 있는 법이 있으면은. 네, 집착과 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결핍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알코올 중독, 그리고 물질 중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달려드는데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사람이 피폐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 건강이 깨집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약물이나 마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람의 뇌가 거의 망가지게 되는데 이런 집착과 여러 가지 갈망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통했을 때 자기 세계에 빠져서 게임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데 좌절과 그 어떤 고립에 있었을 때 병이 오지만 연결과 회복과 소통과 그리고 많은 또래 친구와 얘기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2-3명만 있어도
중독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진솔하게 얘기하고 소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나아가면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또 함께 회복의 과정을 가자고 손잡고 가자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족들의 또 지지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 사람을 살리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7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일하고 공부하는 법, 잘하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네, 우리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호 소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기능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신체를 단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 20대 때 병이 나고 입퇴원을 반복을 하고 2년 넘게 입원을 하고 약도 한 20알 10년 넘게 먹었는데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13년 뒤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약물 치료를 마쳤고 그다음 잘 맞는 약을 찾았고 상담 치료를 했고 공동체 훈련을 했고 가족 상담을 받았고 저도 당사자 활동을 하면서 병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했고 태권도를 했고 청소를 했고 이게 입안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면서 33살에 공부가 할 수 있고 책 읽기와 독서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글쓰기도 연습하면서 그리고 나서 뇌가 안정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신경 안정제도 거의 5년 먹다가 끊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정서적으로 통합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들어가서 집중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도 됐고 상담사도 됐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8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컴플렉스, 핸디캡, 아킬레스건에 대한 해소법이나 그거에 대한 원인과 그 해소법이 있다면. 사람마다 컴플렉스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건드렸을 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거나 분노가 발작 버튼을 일으키는 영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굉장히 자격지심이나 자기만의 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에서 약점을 서로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선이 넘는 사람이 약점을 건드려서 컴플렉스를 건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 의사표현을 솔직하게 주장하고 표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해서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또 약한 면이 많기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방어하게 되는데 자기 보호 본능이 약한 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각류 같이 껍데기를 벗어가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당사자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어서 날개가 떨어져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양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인간관계에서 서열이 있고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무기, 심리적 무기, 발톱과 이빨을 갖는 동물같이 심리적인 자기의 어떤 말의 능력, 그리고 표현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사소통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생각의 힘과 말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예, 9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불만이나 불만족, 결핍이나 부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원인과 치유법이 있다면.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해도 나의 또 빈자리는 항상 있고 그 빈자리 때문에 우리가 철학을 하거나 종교에 가지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핍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학벌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기도 하고 저도 자격증을 한 15개 이상 땄는데 그 결핍을 또 야간대를 나와서 학벌이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하고 우수상도 타보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타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우수사원으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결핍을 채워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성공, 저는 성공한 사람을 말하기 힘들지만 많은 그런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약골로 태어났는데 자기 몸을 단련을 해서 아노드 슈와츠네거 같은 사람도 약골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몸을 해서 세계 헬스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자기의 결핍이 도리어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핍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쓰면 자기를 보상하거나 승화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열 번째 질문은 식욕 억제제나 살 빠지는 약이 있다면은 다이어트 방법도 같이. 다이어트는 약으로서 하는 거는 요 위고비 같은 약이 나와서 하지만 요요 현상이 있다 그러고 가장 좋은 거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빼는 건데 야식을 하지 않고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때 먹고 밥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야채나 그런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자주 먹고 그리고 막 폭식을 하지 말고 그리고 콜라나 피자 라면 이런 거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 습관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주 3회 이상은 1시간 이상씩 유산소, 무산소 운동들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단련하고 또 유연성도 기르고 운동도 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야지 근력이 있어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근육을 만들면 살이 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몸의 밸런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 저는 라틴 댄스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살사, 바차타, 그다음에 탱고 댄스 이런 걸 하면서 몸을 계속 단련하고 또 홈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11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병식과 자각, 이해, 통찰, 성찰이 왜 필요한지 당사자들한테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병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병식이 없었거든요.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병에 대한 이해,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병식인데 정신질환이 오면 질병불능증이 옵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걸 모르는 상태가 됐을 때 재발을 하고 계속 약을 끊고 하거든요. 저도 나빠졌을 때 약을 끊고 약을 안 먹으니까 바로 또 입원을 하고 그런 걸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자기 병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지 자기 병 관리가 되고 생활 관리가 되고 나아가서는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의료적인 접근으로 통해서 먼저 약물에 대한 필요성과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조현병 조울증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완급 조절, 강강약약으로 이렇게 자기의 컨디션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고 그러면 또 성격의 어떤 기질과 개선을 해서 정신질환의 기질적 취약성을 성격적인 개선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네. 마음 통제나 마음 챙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네.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참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고 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에는 본능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뇌가 2층 구조고 3층은 이성과 논리의 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이해를 하려면 본능에 충실하지만 감정을 소통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마음 통제, 마음 챙김, 마음 마음가짐. 챙김을 어떻게 하게 보면 그 동양에서는 마음 챙김으로써 자기 감정 살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화나는 감정이 왔을 때 뭐 때문에 화가 났고 어떤 감정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를 말로 표현하고 마음을 읽어보고 그것을 해소를 하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법이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 감정을 날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통찰을 하면 건강한 마음 상태가 되고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감정이 순환이 되면서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유연성과 융통성이 생겨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 착각이 오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잘 벗어나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집중력과 원동력, 꾸준함과 지구력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꾸준함과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서 어떤 루틴대로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고 샤워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적인 패턴을 몸에 익혀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계속 나갈 곳을 찾아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은둔 생활을 많이 하거나 집에 있거나 일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밤에 누워가지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핸드폰 집에서 매일 하고 거의 활동도 하지 않고 식지도 않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 되거나 뭐 도박 중독이 되거나 막 그런 당사자도 많고 또 돈을 펑펑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규칙적인 생활 루틴과 자기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활동을 하고 나가서 산책도 한 바퀴 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세로토닌을 받고, 낮에는 세로토닌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을 통해서 이렇게 쉼을 가지고 하면서 일상에서 그런 규모 있는 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완벽주의랑 강박증에 대해서 원인과 치유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강박증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인간의 불안장애 하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완벽주의가 한 가지 세트입니다. 그래서 강박이라는 것은 자기가 계속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반복 행동을 하면서 강박사고와 강박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강박증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조현으로 넘어가거나 현실감이 이탈돼서 위생이나 어떤 검열이나 손 씻기 같은데 집착 강박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문 체크하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면 CCTV 도청 장치, 핸드폰 해킹 뭐 이런 쪽에 꽂히기도 하고 층간 소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박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식과 약물을 통해서 뭐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 필요하면 신경안정제를 포함해서 항우울제나 아니면 저신가의 주성분 약들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안정기를 가져온 상태로 상담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강박의 문제가 왔을까를 점검을 하면서 회복 과정을 가다 보면 편안해지면서 강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 흑백 논리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과 해소법이 있다. 예.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흑백 논리, 과잉일반화, 선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적 용어긴 하지만 저신자자들은 흑 아니면 백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유아틱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살아가는 거는 얼룩달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사물을 봤을 때도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단선적인 직선적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보게 되면 삶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근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기만 한 사람도 없고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과잉일반화,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게 이제 과잉일반화인데, 그것도 이제 자기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것만 봐가지고 선택하는 걸 선택적 추론이라 그러는데, 당사자들이 이 세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오류에서 벗어났을 때 좀 더 포괄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줄 서 있었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저쪽으로 가서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가 내가 싫어서 절로 떠났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저쪽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그냥 뭐 저쪽으로 가고 싶어서 기분 나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할 때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의 욕구나 상황이나 어떤 다양한 판단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처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짜맞춰서 오류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열어가는 데는 상담치료나 소통이나 다른 사람들하고의 다양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인데 중간까지 왔는데요.
예, 빠르게 앞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예. 15번까지 왔습니다. 예, 이제 예, 반 했고요. 예. 이제 반 남았습니다. 예. 예, 16번. 번아웃이나 무기력, 의욕상실, 과로나 피로누적, 기진맥진, 업무 과부와 관해서 원인이 뭐고 치유법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에 치이는 게 한 70, 80%거든요. 나머지는 일 처리에 대한 거고, 사실은 일을 잘해도 인간관계를 못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하면 동료끼리 일이 원활하게 부탁하고 들어주고 서로 협력을 잘할 수 있는데, 사이가 나쁘면 아무것도 부탁을 못해요. 그러면서 혼자 꽁꽁 앓다가 방전되고 일이 자기한테 계속 떠넘겨지고, 그리고 자기가 예스맨이야.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막 야근 일해가지고 가는데 다음날 또 일이 막 치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거절하기, 부탁하기, 요구하기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일이 많으면 지금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어서 다음으로 좀 부탁합니다 하거나, 이렇게 거절 의사를 애둘러서 말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과부하가 안 걸리게 자기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거든요. 내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쓰면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특히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저 맡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 40명, 옛날에 80명까지 있었어요. 당사 정신질환자들이. 그 사람들 맡다가 2, 3년 안에 관둡니다. 제가 이제 정신건강 복지센터 병원에 폐쇄명동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안산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일했던 선생님이 다 바뀌었어요. 몇 명 안 남고 방전이 돼갖고 2, 3년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병원 쫓아다니고 방문하고 뭐 중독 정신질환 찾아가서 막 병원도 입원시키고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자기 마음을 이게 해소를 하면서 즐겁게 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또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즐겁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어가야지 롱런을 할 수 있는데, 자기 관리에서 이제 결국은 무너진 거죠. 그러면 소진, 증후군, 번아웃 이렇게 오면서 일을 관두게 되기 때문에, 존버를 하기 위해서는 놀이, 일, 사랑의 삼박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기의 여가 시간에 즐겁게 놀고, 저는 댄스하러, 일 끝나면 댄스하러 갔거든요. 친구 만나거나 밥 먹거나,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아니 꿀잠을 자거나,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롱런할 수 있습니다. 예. 예.